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빌 게이츠. 감사 스마일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감스님들 위해서 제가 꼭 아침 방송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라든지 하락기를 안 좋아합니다. 물론 급등기도 안 좋아하죠. 그래도 복등장을 갖다가 좋아는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네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세 및 자산세 수입 추이를 갖다 살펴봤더니 36조가 양도소득세로 거친 것 같아요. 총 국세가 344조였는데 36조가 거쳤고 자산세가 68조가 2021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쳤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또 되지가 않고 또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향을 원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부양책을 또 내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탐욕과 그 다음에 심리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또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 최근에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가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지방에 있는 내 집을 팔고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내 집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또 실제 자식들 때문에라도 내 집을 갖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의 그런 정책,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 똘똘한 한 채를 갖다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가 없애고 취득세도 완화하고 하면 그냥 시장의 그런 논리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수요와 공급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많이 수그러질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깜빡했습니다. 여기에 연신내역 GTX-A 역사의 모습인데요. 이제 한창 지금 공사를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는 아마 이 역사도 지금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신내역을 갖다가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 뭐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다음에 5년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GTX-A 연신내역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출구까지 다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은평구에 있는 3대장이 다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은평구의 연신내역 주변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거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GTX-A 삼성역을 뭐 한 4년, 5년 후가 되면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이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6월 달에는 무정차를 통과를 갖다 추진할 수밖에 없고 27년에 삼성역 2호선 연결 통로를 해가지고 환승 통로가 물론 27년이 아니라 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또 28년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GBC 사업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못 보신 분들 한 번 더 보시고 어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댓글 고정을 또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또 작성하신 분이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과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저의 감스 또 특히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당분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는 거래 냉각기가 이어질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제 4월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탄핵 심판의 결과가 이제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4월에 해소가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분위기는 또 달라질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풍선 효과가 이렇게 일어날 건데, 이런 풍선 효과가 저는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강남 3구 용산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수도권 전역, 서울 전역으로 해서 특히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가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뭐 2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택지 지구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교통이라든지 집주 근접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자녀를 갖다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또 좋은 곳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한 3년간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가 올 하반기,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더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스마일이 오늘 오후 4시에 강북의 부천의 박보검이 사는 경기궁자이를 방문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박보검님께서 경기궁자이를 갖다가 사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실제 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요. 아버님께서 아마 살고 계신다고 일단 탑부동산의 유희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박보검이 선택한 경기궁자이 아파트, 뭐 2017년도에 미분양이 있었을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최근에 또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게 25억 4천에 이 경기궁자이 구평이 신고가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후 4시에 감사스마일이 간다,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 경기궁자이 단지 내 부동산인 탑 부동산인 유희정 대표님과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감스님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경기궁자이 아니면 또 종로 쪽에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도 선별해가지고, 아니면 또 실시간대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스마일은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 하는 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약속도 있지만 감스님들과 제가 일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송이 유일하게 라이브 방송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찐팬 방송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소통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60분 정도의 이제 정말 저를 갖다가 후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찐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개인 또 단톡방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소통이 되는데, 또 많은 감스님들 저하고 소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시간 내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경기궁자이 구평이 23억 4천에서 25억 4천도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또 오늘 제가 경기궁자이가 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의 오세훈발 부동산 쓰나미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됐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마용성 등 서울 전역과 그리고 최근에 과천, 하남, 경기 또 남부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호제 해제 이후에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2018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멋지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멋지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런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이제 번지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집이 있으신 분들은 왜 우리 집은 안 오르냐고 또 속에 또 마음이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확산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강남 3구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마용성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상승세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잠시 렐스하고 레미안의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해서 40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 거의 서울 주요 지역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
그리고 지금 경희궁 자이, 그리고 뭐 마포에 있는 뭐 마레프라든지 마프자 이런 것도 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쪽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24년도에 윤재 팀장님이 오프라인 강의 시간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실제로 25년에 서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산될 것이다 라고 또 파쇼님도 얘기를 해 주셨고, 그 이유 중에는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 이 세 가지의 요인이 있고,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동산은 아무도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관심이 갖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싼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또 미친 듯이 사지 말라고 해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뭐 토어제 확대, 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증가를 갖다가 더 두 가지를 더 포함시키겠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시장 전망은 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잠시 잠깐은 수요를 갖다 억제시켜서 일단 지금의 올라가는 폭을 갖다가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또 확대될 것이고, 물론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의 아파트는 지금 갭을 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들만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 실거래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주변, 그리고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인천까지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지 KB 금융 연구 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단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다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2월 지나서부터 확산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토지를 갖다가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2월 중순부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뭐 몇 억씩 지금 올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생각보다 빨리 지금 가지고 왔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금리 하향이라든지 주택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금 지표들이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요인보다는 상승될 요인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정말 이제 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아닌 조금 생각이 있으신 20대나 30대, 40대는 더 이상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최근에 또 분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제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주택 시장의 공급의 시그널을 아파트로 확실하게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지만 이런 수요라든지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뭐 금리를 갖다가 안 낮추는 이 방법 갖고는 당분간 이런 집값 상승을 갖다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감독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나는 아빠다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침에 찾아봤더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치동 키즈님께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둔촌중공 짤을 보니까 가판대 원리만 알았어도, 여기 다들 아시죠? 둔촌중공 9평 13억대는 아무도 줄을 서 있지 않다가 23억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짤이 보여주는 투자 심리는 가판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가판대에 물건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도 사지 않고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물건 주인은 안 팔려서 가격을 내리잖아요. 내리면 팔릴 것 같으니까. 하지만 내릴 때만 반짝할 뿐 또 이내 또 잠잠해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삽니다. 그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가격보다 오늘 더 내렸네? 지금 사면 분명 호구 잡히는 걸 거야.
내일이면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가판대 주인이 갑자기 물건을 확 치워버리거나 어디서 싸다는 소문을 듣고 몇몇이 관심 가지기 시작해서 관망하던 이들까지 망설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아 도는 것 같은 물건들 중에 좋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가격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머뭇거리는데 이러다가 일시적일 거야. 작년에도 이러다가 다시 내려앉았어. 괜히 샀다가 후회할 수 있어. 이게 작년 24년 7월 달에 이 블로그 포스팅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10월 아니면 작년 12월 아니다. 그냥 설 명절 전에 1월 달에만이라도 내가 어떤 의사선택을 했었으면 최소한 강남이라든지 용산에 진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몇억 정도는 싸게 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내가 망설이고 있던 사이에 어디서 두세 명이 와가지고 그 가격에 물건을 다 사가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가판대 주인, 상인은 프로모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물건이 다 나가고 주인이 마감을 외치면 그때 가서 남은 쭉정이 물건이라도 비싸게 사려고 웃돈을 준다. 이게 팩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대기인원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일부러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줄을 서는 데를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근데 여기에 대치동 키즈님께서 그럼 지금은 어느 시점일까요? 지금은 초기 빠른 순서대로 남은 물건을 찾기 시작하고 상인은 더 이상 프로모션을 하지 않기 시작한 시기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주요 단지 안전마진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물론 4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5월 달쯤에 많은 건설사에서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 경기도의 원당 1구역에 있는 원당 포레나 원당 다시아 포레나라든지 대조 1구역의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감다스마일 이야기에 정말 공감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고점에 다 다다라가지고 지금 사면 손해 아닌가 싶은데 지켜보자니 불안하지만 중요한 거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2021년, 2022년 급등장에 남은 축정이라도 비싸게 사려고 웃돈을 주었던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거다. 이러한 갑판대 원리만 이해해도 살 때와 팔 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둔촌주공에 줄 서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1년 전에 안 사서 지금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안 산 것을 나중에 더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판대 프로모션은 끝났지만 점포문을 닫은 건 아니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올파포 둔촌주공은 23억을 넘어서 25억을 넘어가고 있고 가격이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토어제 확대로 인해가지고 가장 반사이익을 보는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라는 둔촌주공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감스님께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가 부동산을 하니까 집값이 우상향을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신축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다리셔가지고 돈이 많이 모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을 갖다가 고집하지 마시고 나만의 서울을 갖다가 찾으셔가지고 이 풍선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종잣돈이라든지 대출 여력이라든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 지방에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비가 좀 많이 전국적으로 내려가지고 산불도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